하나씩 이제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수출도 마찬가지고 유니클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맥주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후에 어느 쪽이 더 손해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쪽이 손해 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판을 그림을 그린 게 문재인 정부다. 예, 정말 잘 그렸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소미아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쪽에서 안보 관련돼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했던 것인데 여기서 지소미아 변소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걸 가지고 들어왔을 때 판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결국 지소미아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양자 간의 문제지 일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얘네들을 끌어들이면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이제 국민들을 믿은 부분이 저는 있었다. 그래서 지소미아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국민들이 좀 걱정들 하셨는데 조건부 연장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이제 기간이 끝나면 아무 말 안 하면 3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 갱신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갱자 비유 써가지고 좋다, 비유 좋아.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요번에 자동 갱신이 돼야 되는 것이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연장 안 하겠다 이런 걸 우리가 갱신 거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번에 우리가 갱신 거부 해버렸으면 외교적으로 이거를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온 거죠. 여기다가 조건부 연장 이렇게 걸어버리면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급이든 국장급이든 지금부터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그림을 문재인 정부가 잘 그려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색칠도 잘 할 것이다. 믿고 저도 있습니다. 우리 요거 속지 마시라는 말씀. 그럼 돈이 경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인데 자본주의는 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유재수 사건에서 제가 보였던 게 우선 두 개인데 감찰을 무마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말한 대로 이미 직위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직위해제라고 하면은 공무원의 신분, 직위는 유지하면서 그 직무만 정지시키는 직위만 해면시키는 우리가 이런 거를 직위해제라고 하는데 이게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는 아닌데 직위해제는 어떨 때 하냐면은 보통 직무 능력이 부족할 때 아니면은 어떤 비위행위가 있어서 징계위원회 회부돼 있을 때 아니면은 이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을 때 이럴 때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우선 직위해제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징계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부산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징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끝났거든요. 그래서 인사조치는 여기서 끝난 거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데 안 했다라고 말하면 뭐 이런 건 이제 조세호 사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텔레그램으로 뭐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뭐 이렇게 했다는데 이건 그냥 신변잡기적인 전화 통화다. 왜 그렇게 보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문재인 부유국 이렇게 하면서 믿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인격을 품격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증명을 해보였고, 그다음 조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선 믿고 가는 이유가 믿고 봐도 되는 사람이다. 이유는 이분이 주변 머리가 없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을 챙기고 뭐 이렇게 막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비리를 저지르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게 또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성북청년회라고 시민단체 활동을 했는데 그때 같이 푸드뱅크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뭐 빵집이나 도시락집 이런 데 가가지고 오늘 팔고 더 못 파는 거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 갖다 드리고 이런 걸 했는데 함께 활동을 해봤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윤건영 실장이 조국이랑 판박입니다. 문재인이랑 판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뭐 이렇게 속되게 말하면 주변 머리 없으신 분이에요. 딴 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야. 낯가림 심한 사람들 있어. 근데 아까 이제 그래서 이런 입장이 나왔으면은 저는 이제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더 이상 후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법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대법원 판결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당의 사건, 그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다시 파기환송 하게 되면은 원심 법원이 고등 법원인데요. 얘네가 다시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재판을 할 때 기속력이라는 게 인정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죠. 그다음 재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가는 방법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재판은 이제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후퇴는 없다. 예, 사실상 이 부분은 예, 끝났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게 요거 맞습니다. 연결해서 바로 단식을 음, 제가 해봤습니다. 네. 며칠 했어요? 저희가 16일 우와, 했고, 많이 했네. 별걸 다 해보셨네. 다른 이유 때문에 우선 먼저 접었는데 왜 그랬어요? 근데 단식한 이유가 뭐였어요? 국가보안법 폐지. 아, 우리 박수를. 네, 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그런데 단식을 하면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예, 사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대중들이랑 함께 해야지 견딜 수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 축구 배고프고 외로워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계속 예,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황교안 씨가 예, 그런 경험이 없어서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우선은 평가를 해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랑 되게 이제 경쟁 구도 가다가 예, 갑자기 이렇게 흩어졌는데 나경원 대표, 나 대표한테 우선 1패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황 대표가 주장을 했던 부분은 나 대표가 가져갔다. 그다음 두 번째 왜 접었을까? 8일 안에 절대 나이가 몇 살이어도 8일 안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제 경험으로는. 그런데 왜 접었을까? 예, 그냥 제 뇌피셜인데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쳤죠. 천막을 2개나 치고 밑에서 3cm 이렇게 했는데 이게 털릴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집시법에 보면은 금지 통고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3회 이상. 집회나 시위는 신고를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미신고 집회는 불법 집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금지 통고라는 게 가능한데 금지 통고를 지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했어요. 제가. 벌써 했나요? 네. 그다음 곧 털릴 시기가 됐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철거를 할 상황이 됐어요. 이건 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금지 통고를 할 거냐, 아니면은 철거 명령을 할 거냐, 철거할 거냐. 이 아니면 문제는 과태료를 매길 거냐. 예, 이거는 사실은 재량 사항인데, 이거는 경찰의 재량 사항인데 경찰도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금지 통고하고 철거를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철거 명령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천막이 없어요. 천막이 없어서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역사 바로 세우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교육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과거사법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거든요. 이제 요거를 사실은 이제 과거사 정리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과거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얘기 떠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이 과거사 정리법 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지,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과거사 정리법이 도대체 뭔가 뭐 그런 고민들이 좀 드실 텐데요. 1조만 딱 보면 이 과거사 정리법은 항일 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그로 인한 지금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분들이 나이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의 사건과 저는 사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를 쓰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게 홍준표가 있죠. 원희룡 요즘에 막 연애 프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롤모델이 홍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 옛날에 새누리당 때인가 그때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안에서 엑스맨인가? 우리 편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전 이제 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변질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동조효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조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 중에 반 정도는 50% 정도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동조해서 따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이런 문제하고 세상 살아가는 문제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 뭐 변질된 거 아닐까 이런 고민도 좀 들고요. 그 안에 보면은 이게 민주당과 자한당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사실은 그 내재적 지향과 외재적 지향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지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 자리 탐내고 어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자꾸 일로 휩쓸리고 절로 쏠리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원희룡도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우리 저 홍준표 얘기 나오면은 그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하면은 유죄에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형사재판 쪽 말고 행정재판 쪽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미 한 5년 전쯤이었나요 나왔는데 어그로 끌려고 지금 하는 이런 홍준표 원희룡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관심 받으려고 공명심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고요. 그 공립학교, 공립의료원 이런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은 설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폐교한다거나 의료원을 폐원한다거나 할 때 경남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가지고 조례로 설립하고 조례로 폐원을 시켜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각하되고 거절받고 돌려보냈거든요. 이유가 작전을 어떻게 썼냐면 아주 재밌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조례를 아직 안 만들었어요. 조례를 통과 못 시킨 상태에서 홍준표가 지자체장이 먼저 폐원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다 내보내버리고 났는데 그러니까 재판부도 뭐라고 했냐면 홍준표의 이와 같은 폐원 결정은 위법함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불법행위다. 그런데 이미 의사들하고 직원들하고 다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와서 이걸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준다 한들 뭔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재판하지 말자.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사후조작이죠, 사후조작. 아니 조작이죠. 조작입니다. 네.